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SM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가요계, 이 음악계, 연예계 해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썩한 이슈가 있죠. 바로 과거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이 민희진 대표가 지금 이 방시혁 의전과 같이 법적 공방전까지도 예고를 하면서 굉장히 좀 떠들썩한 이슈가 있습니다.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이 어도어 대표가 이 민희진 씨죠. 근데 이 어도어가 뭐 독립을 뭐 좀 꽤 했다 그러면서 뭐 하이브에 뭐 관련된 좀 이렇게 뭐 기밀 문서나 이런 것들 유출이 좀 있었고, 좀 이 뭐랄까 뭐 이 증권사 쪽 관련된 이런 인물들도 좀 만나면서 이 기업의 뭐 매각, 뭐 인수 이런 거 좀 관련돼서 무언가 좀 꿍꿍이를 도냈다. 뭐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SM은요, 이 옆 동네 하이브와는 좀 다른 연속적인 순항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던 이 라이즈, 이제는 라이즈의 시대인가를 좀 주제로 해서 이 라이즈라는 그룹에 이어서 NCT 위시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다는 이런 이슈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은요, 쌍끌이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SM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렇게 기분 좋은 요 이슈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요.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대신증권 측에서 SM이 에스파와 NCT 위시 등 이 IP 지식재산권이죠. 창출 능력이 성공적이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였어요. 사실 요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좀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IP 요거 걸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는 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를 좀 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글로써 핵심 내용들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간단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이 대신증권 측에서 23일 오늘이죠. SM에 대해서 에스파 2분기 신보 등 매출이 우려했던 것과 좀 달리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된다. 좀 서프라이즈다. 그리고 라이즈에 이어서 NCT 위시 또한 성공적인 데뷔로 인해 지식재산 IP 창출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. 즉, 이 지식재산 창출 능력 이퀄 여러분 기업의 매출이 되겠죠. 그리고 요거 이퀄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 대신증권에 따르면 에스파의 경우 우려와 달리 팬덤은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신보가 팬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첫 정규 앨범인 점과 이번 앨범 가격이 약 26% 정도 증가를 했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전작 음반 매출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. 그러면서 이 라이즈에 이어서 1분기 NCT 위시 또한 성공적인 데뷔도 잘 치렀죠. 그래서 이 NCT 위시 같은 경우에 일본 현지화 그룹임에도 보이그룹 대비 초동 6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요것 또한 기업의 매출과 반영이 되는 것이고, 요게 실적 그리고 기업적 밸류에이션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영향력을 행사를 할 그럴 만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 NCT 도영 요거 관련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솔로 데뷔했다라는 이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청춘의 포말 국내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. 그룹 NCT 멤버 도영이 첫 번째 앨범 청춘의 포말 뉴스로 각종 국내외 차트 1위를 석권하면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알렸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인 반딧불은 벅스 실시간 1위, 그리고 멜론 핫 100 2위, 그리고 탑 121위 등 피크 순위 기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차지를 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이브의 BTS가 이제 뭐 군 입대를 함에 따라서 좀 이 K-팝에 관련된 관심이 좀 많이 사그라들 것이다. 요것들이 우리 국내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매출에 좀 영향을 주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좋지 못할 것이다. 요런 전반적인 좀 시장에 이러한 지배적인 시선 때문에 비단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, JYP, 뭐 YG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다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빠졌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게
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이 실적 관련돼서 생각보다 그 공백기가 어떤 공백기가 크지가 않았고, 자, 다 이제 뭐 서로서로 다른 아티스트들이 잘 메꿔주고, 심지어 이 팬덤이 분산이 됨에 따라서 이 기업적 포트폴리오 이쪽 관점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견조해질 것이다.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도 말이 많았던 이 엔터 관련된 산업에 어느 정도 좀 훈풍을 전반적인 훈풍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, 이렇게 저도 좀 개인적인 기대를 하면서요,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뭐 23년도 뭐 이때 당시 이른바 카카오 리스크였죠. 카카오 리스크. 이 카카오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에 좀 많은 변동성을 좀 가져갔다는 때였고, 그러한 것들과 좀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 엔터 업계에 좀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, 뭐 이런 전망들이 좀 같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여러 좀 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과거 차트를 사실 뭐 지금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 주가 흐름만 놓고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요, 최근에 이렇게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. 자, 근데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또 그 전날까지 약 4거래 연속 동안 좀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부 바깥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5.27% 상승해서 여전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고요. 이러한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좀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, 오늘 이 코스닥 지수를 좀 같이 보시면요, 0.13% 상승한 약 846.9포인트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장세 자체는 약 보합장입니다. 근데 우리 SM 같은 경우에 이런 개별적인 좀 이 기대감 때문에 물론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잘 해주고, 그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뭐 데뷔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24년도 1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 이런 곳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실적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가장 최근의 수급 주체만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, 그동안 기관은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좀 매수세로 들어와 줬었습니다. 자,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들어왔다 나갔다 엄청나게 좀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과 또 어제 이렇게 연속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, 즉 이 쌍끌이 매수세가 붙었다. 그리고 오늘은 기타 법인까지도 좀 이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오늘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수급 주체다,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급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매도세가 좀 강한 장세예요.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도 여러분 매도세가 더 강합니다.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, 자,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코스피죠. 코스닥 보시면요,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죠. 또 기관 또한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 SM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오히려 프로그램 또 이 기관 쪽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하고 있다. 이렇게 개별적인 프로그램 수급 동향 보시면 4거래 연속 동안 프로그램 수급도 순 매수세로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진짜 이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. 거래량도 이때부터 좀 놓고 이렇게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, 그 전에 비해서 뭐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이 거래량이 확 붙어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상승 추세와 더불어서 거래량도 이 이전 기간과는 좀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보여주면서 수급이 좀 붙어 있는 형국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치가 아니라 확정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, 그때는 이 기업적 밸류에이션 측정을 정말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이것 또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.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SM 관련된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